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구나. 얘가 인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사람과 AI가 협업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실생활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활용했던 사례를 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앱을 깔고 만약에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챗GPT에서 GPT 3.5 모델하고 GPT-4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GPT-4를 고른 다음에 고르게 되면 이미지를 올리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미지를 제가 올린 겁니다. 뭐라고 올린 거예요?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웹캠을 올린 건데 얘한테 웹캠이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 제품이 뭐니? 이거 판매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판매하면 좋을지 타겟 고객군도 잡아주고 판매할 온라인 페이지에 적을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를 뽑아줘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GPT가 자기가 대답을 하죠. 웹캠이랍니다. 이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사용자가 저런 사람이래요. 이걸 갖고 타겟 고객군도 얘가 뽑아주는데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를 씁니다. 뭐라고 썼어요?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까지 얘가 뽑아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웹캠 보면서 이런 카피라이트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만들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불쌍한지 와가지고 간식을 줘요. 간식을 주는 걸 제가 그냥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걸 또 가로로도 안 올려요. 그냥 세로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고생해서 준비해 준 거니까 어울리는 글과 해시태그를 만들어줘 부탁해 라고 시켰습니다. 얘가 글을 어떻게 썼을까요? 차마 저보고 쓰라고 했으면 못 쓸 만한 멘트를 아주 얘가 이렇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놀라운 게 뭐냐, 저 이미지에 보시면 제가 피자랑 감자튀김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챗 GPT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하니까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모티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센스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마 제가 이 글은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재미있고 능력 있는 녀석을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나 업무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제신문에 올라온 그래프거든요. 어떤 그래프인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유무선 전압 평균 이런 것들이 써 있긴 하지만 좀 그래프 내용이 좀 복잡하죠. 자, 이 복잡한 내용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돼요? 챗GPT한테 올리면 됩니다. 요거 올리고 나서 그래프를 분석해달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분석을 하는데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틀리는 부분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람이 지적을 하고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고친 거냐면 앞에 있던 이미지에서 녹색 바가 뭔지 그 다음에 파란색 바가 뭔지를 얘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표에 있는 걸 그냥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 잡았습니다 하더니 보고서를 쭉 뽑아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GPT를 쓸 수 있는데요. 한번 GPT-4V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에 있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챗 GPT 화면을 제가 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챗 GPT 3.5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GPT-4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GPT-4를 누르게 되면 지금 바뀐 거 보이세요? 만약에 3.5를 누르면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잖아요. GPT-4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냐에 따라서 얘랑 이제 놀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뭘 올릴까 하다가 여기 인구 통계와 관련돼서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그냥 이거를 이미지 저장해가지고 이미지 저장한 거를 업로드하면 되겠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를 올렸고요. 얘가 이미지가 올라갔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는 거냐면 자, 위 그래프를 분석해줘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엔터 칩니다. 그럼 얘가 그래프를 인식을 하죠. 파란색은 출생자 수를 얘기하고 빨간색 선은 사망자 수를 얘기한대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015년부터 2022년이고 출생자 수가 2015년에 44만 명에서 감소했다. 28만 명에서 37명으로 바뀌었다. 그래프에 표시된 단위가 만 단위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민 등록 기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주민 등록 기준인데 조민 등록 기준으로 봤죠. 그래서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죠.
얘한테 일단 고쳐주는 거예요. 표시된 단위는 단위가 맞가 조민등록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 기준이야라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표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표의 제목은 출생 사망자 추이이고 자료의 출처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야. 의 내용을 추가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신문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 참고로 제가 엔터를 칠 때 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갈 때 Shift 엔터를 친 겁니다. 과연 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죠. 쓰기 시작합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 얘가 그래프 하나를 줬는데 변화 추이에 고령화, 출산율 변화, 건강 및 의료 질과 같은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래프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내용을 줬죠. 그 다음에 출생자 수, 사망자 수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감소 원인을 지금 얘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다가 이제 한국 데이터라는 걸 인지를 하니까 본인이 GPT 안에 있는 내용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심도 있게만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내용을 써주죠. 거의 뭐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수준으로 얘가 잘 정리를 해주고 또 놀랍게 정책 제안도 이제 써주네요. 자, 어떠세요? 이미지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놀라움도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구나. 얘가 인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사람과 AI가 협업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